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를 시켜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요, 도쿄전력이 제출한 해양 방류 계획 심사를 1년 정도 했는데 최근 그 심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하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해저 터널로 내보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내년 봄 해양 방류를 위해서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 공사를 준비 중이고요. 일본 정부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들여서 해당 지역의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전국에 있는 어업 단체들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일본 내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우려하고 있어서 실제 방류까지는 주민과 학계 등의 설득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사능 오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0일이었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00배 위력을 가진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름은 사르맛이고요. 이 러시아가 지난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18,000km, 그러니까 지구상 어디든 1시간 안에 타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네. 이 100만 톤급 핵탄두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한 2000배 정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르맛은 사실 2018년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동안 시험 발사를 미루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서방과의 긴장감이 최고인 지금 이 시점에 시험 발사를 단행한 건데요. 예. 푸틴은 이 시험 발사 성공 이후 사르맛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서방을 향한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시험 발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위협적인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네. 이 사르맛 시험 발사에 대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울 경우 이 군사적 긴장감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한 이 사르맛이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내부 단속용으로 사용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쟁만으로도 힘들 텐데 이렇게 양국 간의 그 군사적 긴장감만 높여지는 이런 현재 분위기가 참 안타깝네요. 자, 3위에는 달 탐사 관련된 소식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오는 2025년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진행이 중인데 이 프로젝트의 첫 발사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그러니까 SLS 로켓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로켓이 첫 비행을 앞두고 최종 기능 점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조립동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지난달 중순 조립동을 나와서 발사대에 세워진 SLS 로켓은요, 일종의 기술 점검 단계인 비연소 시험을 이 사흘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발사대에 올라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동 발사대의 환기 시스템과 통기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한 차례 연기를 했고요. 지난 8일 다시 비연소 시험을 진행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2단 로켓에서 이 SLS 상단 부분, 2단 부분에서 헬륨 역류 방지 밸브에 문제가 생긴 게 발견이 됐고요. 예. 상단 로켓에 연료 주입을 하지 않고 1단만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1단 로켓에 연료를 채웠는데 이 과정에서 1단에서 수소 누출까지 확인이 되면서 결국 발사대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네. 201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이 SLS 로켓은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11.25m로 한 30층 건물 높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 지구 저궤도에 143톤급의 탑재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로켓 중에 추진력이 가장 큰 로켓입니다. 네. 이번에 이 SLS 로켓을 발사대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원래 6월 초에 이제 발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르테미스 계획 1단계가 예정대로는 진행이 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 궤도 유인 비행은 물론이고 달 유인 착륙을 목표로 했던 아르테미스 전체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네. 인류가 다시 달에 가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2위는 마스크 착용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 지금 아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8일 만료를 앞두었던 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강제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후 다시 미국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항소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공방이 개인의 자유인지 또 공공을 위한 방역인지 이 사이를 가지고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스크 착용 문제는 사실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 해제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스크 해방은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은 겁니다. 네. 성급한 방역 완화가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 해제는 새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실내 취식도 가능해지는 상황인 만큼 실외 마스크 착용을 고집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실외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이제 현재도 해외에서 2m 이상 거리가 더 멀어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무가 해제가 되면 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고민 중인 정부도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도 이 대중교통이나 이 실내 시설들이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네, 사실상 마지막 방역 조치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1위는 역시 이 소식이군요. 조심스럽게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 회복. 네, 1위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죠.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물론이고 영업시간 제한 등 모든 규제 조치가 풀리면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밤늦게까지 모임을 가진 시민들이 자정 이후부터 한꺼번에 택시 잡는 거에 몰리면서 택시 잡기 전쟁도 요즘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개인 택시 3부제를 일시 해제한 상태여서 이제 조금은 좀 택시 전쟁의 문제가 좀 풀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거리두기 해제로 곳곳에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국내 여행 실적이 코로나19 이전까지 거의 올라왔다고 하고요. 해외 항공권 예매 또한 1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에서는 이 다음 달부터 대면 축제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MT 등 단체 여행 수요도 늘고 있고요. 또 지역 축제는 물론이고 각종 체험 시설들도 이 관람객을 맞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고 또 경기장에서 이른바 치맥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대형 마트 내 시식은 물론이고 백화점 화장품 테스터 등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던 지난 수요일 이후에도 1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이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감염 위험까지 모두 사라진 건 아닌 만큼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이고 꼼꼼한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또 환기 자주 하기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